애플이 방금 iOS 26 베타 3 버전을 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기능이 드디어 추가됐습니다. 아이폰을 잠금 해제할 때 걸리던 그 애니메이션 문제도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이번 버전에서 바뀐 모든 점을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시각적 변화, 애플이 수정한 버그들, 그리고 스포츠 앱의 중요한 업데이트까지 모두 다룹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설치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곧 출시될 최종 버전을 기다리는 게 나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시스템 곳곳에 새롭게 추가된 환영 화면들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저는 지금 앱스토어에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앱스토어가 멋진 앱과 게임을 발견하고 앱 내 이벤트를 탐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들이 매일 추천하는 이야기와 추천 콘텐츠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상 앱스토어들도 생겼기 때문인데 이는 일부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도 경쟁자가 생겼고 그 이유를 애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려면 자신이 사용하는 앱스토어를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TV 앱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영 화면이 추가되었고 이제 미국 축구 리그가 애플 TV에 포함되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시장에서는 포뮬러 1 중계도 제공할 것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중계권이 없기 때문에 이는 각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버전이 제 아이폰에 도착했습니다. 8.46GB로 꽤 큰 업데이트이며 기기마다 용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공된 버전의 용량이 얼마였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번 버전은 23F559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알파벳 순서에서 뒤로 갈수록 정식 버전까지는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최종 버전까지는 적어도 2번의 베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후보 버전은 4월 말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기능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시지 앱에서 적용된 기능으로 이제 종단 간 암호화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통신사와 위치에 따라 메시지 RCS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이제 그 대화가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메시지가 아이폰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통신사와 상대방의 기기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지만 이 버전이 모두에게 배포되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기능은 지도 앱에 꽤 유용한 업데이트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앱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서 인기 있는 장소를 기반으로 추천해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변경사항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플이 제공하는 편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지도 앱 내에 광고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 기능은 먼저 미국에서 도입되겠지만 아마 곧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소식은 시계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 워치를 착용하고 잠을 자는 분이라면 이제 수면 알람에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이폰에서도요, 간단한 기능이지만 깊이 잠드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아이폰을 바꿀 생각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이폰 전송 또는 재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새 기기로 전송할 메시지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새 안드로이드 기기로 아무 메시지도 옮기지 않도록 선택할 수도 있고 30일, 1년 또는 모든 메시지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옮기거나 아무것도 옮기지 않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애플도 이제 자사 생태계를 떠나는 과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iOS 26.1 베타 1과 베타 2의 초기 버전에서 있었던 그 끊기던 애니메이션이 드디어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시스템의 부드러움도 상당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앱 사이를 넘길 때 거의 끊김이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어 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iOS 26.5의 베타 1과 베타 2 모두에서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애플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완벽하게 다시 작동하게 된 점은 라이브 액션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스톱워치를 켜거나 타이머를 설정할 때 이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SID의 음성 입력 속도도 다시 빨라졌고 그 이상한 지연 현상도 없어졌습니다. 음성 입력을 시작하면 예전에는 딜레이가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이제는 잘 작동하기 시작했고 아이폰의 검색 기능인 스폿라이트도 예전처럼 앱과 단축어를 다시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플레이는 일부 차량, 특히 지프와 머시디스 벤츠 차량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며칠간 테스트가 필요하니 만약 카플레이를 사용하는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iOS 26.5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베타 3 버전에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이게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경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던 버그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아하니 그들이 결국 iOS에서만 발생하던 또 다른 문제를 드디어 수정한 것 같네요. 26.5 버전에서요. 그리고 iOS 외에도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 애플의 스포츠 앱이 이제 점수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포뮬러 1 팬들을 위한 새로운 기능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그랑프리의 날씨 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트랙의 온도, 바람의 속도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스포츠에서는 더 많은 장소, 예를 들어 카플레이를 포함해 좋아하는 팀과 리그를 따라볼 수 있도록 IDKDS 미성년자 계정도 지원합니다. 성능에 대해 말하자면 이번 새 버전은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훨씬 더 빠르게 열리고 전환도 적절한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배터리는 아직 조정 중입니다. 제가 방금 설치했기 때문에 성능을 제대로 알기까지는 최소 이틀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도 이미 테스트 중이라면 여러분이 느낀 배터리 성능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출시 시기에 대해 말하자면 아마도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애플 자체에서도 이미 이전 버전의 서명을 중단했는데 이는 보통 다음 업데이트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큰 소식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애플이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026년 WWDC는 6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니 미리 일정에 체크해두세요. 그곳에서 드디어 iOS 27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약속해온 그 똑똑한 시리와 함께 말이죠. 그렇다면 AS26.5 베타 3를 설치할 가치가 있을까요? 이미 이전 테스트 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안심하고 업데이트하세요. 여러 문제들이 수정되었고 안정성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AS 26.5의 공식 안정 버전을 사용 중이고 아이폰을 주기기로 쓰고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리고 아이폰을 주기기로 사용한다면 앞으로 2주에서 3주만 더 기다리세요. 최종 버전이 거의 완성되어 곧 여러분에게 자동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그로 인해 앱이나 기기 사용에 방해받을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로 어떤 변화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알려주세요. 메시지 암호화, 애니메이션 개선, 아니면 이제 애플 스포츠에서 포뮬러 1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 점 중 어떤 것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서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시청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비밀 단어도 남겨둘게요. 이번 비밀 단어는 연마입니다. 이 단어를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